적금을 들어서 약속된 시간 동안 지켜야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해. 재테크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최소한의 자금은 있어야겠지.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갭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금은 있어야 하는 거고, 또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 돈부터 모아야겠다 하는 사람들 경우 말이야. 특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을 텐데, 목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수익률이 높은 적금이나 예금을 찾는 경우가 많지. 그런데 예금이든 적금이든 최대 단점은 일정 기간을 우리가 정해놔야 되고, 그 기간을 어길 경우에 예상했던 금리를 그때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은행은 그렇게 기간에 대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다 있어. 그 기간에 따라서 은행도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거든. 나름대로 은행은 그 약속된 기간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경제활동, 말하자면 자기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은행 입장에서의 재테크, 그런 것들을 시행한다는 거지. 이제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일까라는 거야.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일정한 규모의 저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자금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재테크라는 것은 꼭 화폐 자체를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익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치 있는 형태로 보존하고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관함으로써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통해서 화폐가 불어나기를 바라겠지만, 저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는 사실 물가 인상률만큼도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뭉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야. 적금을 들어서 약속된 시간 동안 지켜야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해. 약속받았던 그 이유를 포기하고 해지를 해서 비용을 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또는 적금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다른 대출이나 아니면 남에게 돈을 빌려서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시기에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급한 경우가 생기면 여태까지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고서라도 그 돈을 지불하거나 하지만, 예를 들면 새로운 투자거리가 생겼어. 그때 과감하게 그 예금의 이유를 포기하고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진 않아.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말이지. 그래서 기왕 저금을 해야 된다면 또 다른 좋은 선택의 방법이 있다는 걸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해. 그게 바로 풍차 돌리기라는 거야. 풍차 돌리기는 기존의 적금과 예금의 장점을 합친 형태라고 볼 수 있어. 물론 또 생기는 단점도 있겠지. 거기서 생기는 단점은 이율이 조금 낮다라는 거야. 자, 일단 풍차 돌리기를 해보기에 적당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단기간에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투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집안에 좀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병원비로 좀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지만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풍차 돌리기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일반적으로 예금과 적금은 금리가 비슷한데 때에 따라서는, 아니면 금융기관에 따라서 예금과 적금의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중도 해지를 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받기로 했던 이자는 그대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돼. 만약에 3년짜리 적금 한 개를 들게 되면 중간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자는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내가 매달 100만 원씩 계속해서 적금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첫 달에 1년에 100만 원짜리 예금을 하나 드는 거야. 그러면 1년 후에는 예금 이율이 2%라고 치면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겠지. 이자에 대한 손실 없이. 이런 원리로 첫 달에 100만 원짜리 예금을 하나 들고, 두 번째 달에도 1년에 100만 원짜리 예금을 하나 들고, 세 번째 달에도 1년짜리 100만 원 예금을 드는 거야.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이 12번 가입을 하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 12번째 달이 지나고 나면 13번째 달에도 나는 예전처럼 계속해서 100만 원의 예금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최초에 들었던 100만 원짜리 예금은 1년 만기가 됐으니까 이율 2%를 합쳐서 102만 원의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지. 그럼 그 102만 원과 지금 13번째 달에 100만 원을 합해서 202만 원짜리 예금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102만 원짜리 예금 하나, 새로운 100만 원짜리 예금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입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매달 통장을 하나씩 만들면 사실 통장이 불어나는 재미도 있고, 자산이 조금씩 쌓여가고, 때로는 되게 귀찮기도 해. 그렇지만 그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야.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중도에 만약 한 10개월쯤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딘가 투자할 일이 생겼어. 그러면 기존에 적금을 들었다면 중도 해약을 해야 되겠지. 중도 해지를 했을 때 보장받았던 이자는 거의 보장받지 못해. 그럼 그냥 원금만 돌려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한 200~300만 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어. 그래서 10개월 지났을 때 내가 기존에 적금을 모두 깨는 게 아니라 최근에 들었던 한 2~3개의 예금만 해야지를 하면 그거는 원래 벌로 받을 이자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금 그대로 내가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전 7달 동안 부었던 예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율을 그대로 보장받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은행은 우리 일반적으로 1금융권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1금융권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 2금융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또는 보험사들 이런 데서 운용하는 그런 예금 상품들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많이 우대해주는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특히나 최근에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기미가 보이니까 금리를 처음부터 고정해 두고 있다면 그 이자율밖에 보장이 되지 않지만 매달 내가 새로운 예금을 가입할 때는 이렇게 금리가 상승장일 때는 더 좋은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 지금 같은 시기에 더욱더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야. 이 풍차 돌리기는 예금이나 적금을 막 시작하는 우리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저축의 재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아직까지 투자를 할 용기보다는 차근차근히 돈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보다는 차선책으로 권하고 싶은 방법이니까 이 또한 경제적인 감각을 배우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